초대왕인 로물루스가 갑자기 사라지자 로마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왕을 누구로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사비니인들은 사비니계가 이번에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로마인들은 로마계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100명이 정원인 원로원은 10명이 한 조인 10개의 데쿠리오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데쿠리오의 조장이 돌아가면서 5일 동안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평민들은 100명의 왕을 섬긴다면서 불평하기 시작했고, 결국 원로원은 평민이 주축인 민회에서 왕을 투표로 뽑고 원로원이 비준하는 형식으로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민회에서는 사비니계인 누마 폼필리우스를 왕으로 뽑았고, 원로원이 비준하여 마침내 누마가 로마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누마는 그 당시 고대 법률과 종교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다소 우락부락한 문화를 가졌던 로마의 문화를 중흥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누마가 왕이 되어서 한 첫 번째 조치는 출입문의 수호신이며 전쟁의 신이기도 한 야누스에게 바치는 신전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누마는 이 야누스 신전의 출입문을 전시에는 열고 평화시에는 닫게 했습니다. 누마가 다스린 43년 동안 이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마는 특히 로마의 농축업 진흥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들을 각종 직능별로 분류하고 모든 시민이 독자적인 수호신을 갖는 단체에 소속되도록 했습니다. 직능별로 단체를 결성한 것은 출신 부족과 상관없이 로마인들을 여러 조합으로 나누어서 라틴족과 사비니족 같은 부족한 대립을 피하고 서로 융합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누마는 오랫동안 로마를 평화롭게 다스리면서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로마의 힘을 증진시켰습니다.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전형적인 무골로서 누마 통치기 43년 동안 내실을 다진 로마의 왕으로서 다시 외부로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라틴족의 발상지로서 로마인에게는 선조의 땅이기도 한 알바론가를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양국 접경 지역에 사는 농민들 사이의 다툼에서 일어난 약탈 행위의 변상을 알바론가가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툴루스 왕은 강대한 에트루리아가 바로 옆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출혈은 로마와 알바론가 양국에 모두 이롭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자끼리 결투를 벌여 승부를 결정짓자고 제안했고,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로마는 호라티우스 가문의 세 아들이, 알바론가는 클리아티우스 가문의 세 아들이 조국을 대표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뒤 로마 쪽 전사 가운데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또 한 사람의 로마 전사가 알바론가 전사의 칼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혼자 남은 로마 전사는 작전을 새로이 했습니다. 달아나면서 기회를 보기로 한 것입니다. 달아나면서 뒤를 돌아본 그는 쫓아오는 알바론가 전사들 사이의 거리가 서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맨 먼저 쫓아온 알바론가 전사를 우선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알바론가 전사까지 쓰러뜨리고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와 알바론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알바론가의 왕은 나라의 운명을 단 한 번의 결투로 결정되어지도록 했다는 국내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알바론가의 왕은 가까운 부족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맞서게 했습니다. 다른 부족들과의 싸움은 로마 쪽이 우세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부족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성공한 로마군은 물밀듯이 알바론가를 쳐들어갔습니다. 알바론가는 별다른 저항할 틈도 없이 함락되었고, 알바론가의 왕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알바론가의 왕은 능지처참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당했습니다. 알바론가는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바론가의 주민들은 로마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하지만 노예로서가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였습니다. 로마인들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받은 이들의 주거지로 카일리우스 언덕이 할당되었습니다. 이때 알바론가에서 로마로 이주한 대표적인 가문은 퀸틸리우스, 세르비우스, 율리우스였습니다. 로마가 이때 알바론가 주민을 몰살하거나 노예로 만들었다면 나중에 율리우스 가문에 태어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알바론가 공략은 단순한 이웃부족 공략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제 로마가 라틴족의 분가가 아니라 본가가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비니족과의 통합으로 크게 늘었던 로마 인구는 알바론가와의 통합으로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군사력을 이끌고 싸움을 거듭하여 로물루스보다 더 찬란한 알바론가 공략이라는 군사적 영광에 빛나던 툴루스는 벼락을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치세 32년째 했습니다. 툴루스가 죽은 뒤 선출된 로마의 4대 왕은 사비니계인 안쿠스 마르키우스였습니다. 그는 2대 왕 누마 폼필리우스의 외손자입니다. 누마의 손자로서 평화로운 통치가 기대되었지만 안쿠스가 맞닥뜨린 것은 다른 라틴 부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안쿠스는 우선 폴리토리움이라는 라틴 도시로 행군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안쿠스는 그곳 주민들을 로마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이 배정된 곳은 아벤티누스 언덕이었습니다. 뒤이어 텔레나이와 피카나 등 점령된 도시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왔습니다. 로마인들과 라틴인 사이의 전쟁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라틴 군대는 메둘리아로 퇴각했습니다. 안쿠스는 엄청난 노력을 통하여 라틴 군대와의 전면전을 유도하였고 성공했습니다. 그는 메둘리아를 점령하고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챙겨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수천 명의 라틴인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고, 아벤티누스 언덕이 주거지로 배정되었습니다. 전쟁 외에도 안쿠스 마르키우스는 몇 가지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첫째로 티베리스 강에 처음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티베리스 어귀에 있는 항구 도시 오스티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 업적을 이룩한 앙쿠스 마르키우스는 제위 24년에 누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앙쿠스가 아직 왕위에 있던 시절 우마차를 몇 대나 거느린 이방인 일가가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이 일가의 가장인 타르퀴니우스는 타르킨이라는 에트루리아 도시 출신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에트루리아인이 아니라 그리스 코린토스 출신의 아버지와 타르퀴니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에트루리아 사회는 매우 폐쇄적이어서 경제적인 관계란 민족을 따지지 않지만 자기들 사회에 다른 피가 섞여 들여오는 것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 에트루리아 사회에서는 평생 이방인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위 향상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한 타르퀴니우스는 에트루리아 밖에서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야망을 품은 타르퀴니우스가 선택한 곳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정착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또한 누마와 앙쿠스가 보여주듯이 라틴족이 아니더라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재산과 그의 재능을 이용해서 로마 사회에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결국 로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나기 전에 앙쿠스 왕이 유언집행자로 지명될 만큼 출세했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앙쿠스 왕이 죽은 뒤 스스로 왕으로 입후보했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선거 연설을 한 첫 번째 로마인이라고 합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즉위하자 로무루스 이래 줄곧 100명이었던 원로원 의원 수를 200명으로 늘렸습니다. 물론 자신의 입김이 닿는 사람을 원로원 의원으로 지명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 당시 기술적으로 로마보다는 에트루리아가 뛰어났습니다. 에트루리아인이었던 타르퀴니우스는 로마를 대규모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름 근처의 저지대와 언덕들 사이의 계곡지대는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졌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이곳들부터 티베리스 강까지 깊은 배수구를 팠습니다. 또한 카피톨리움 언덕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의 기초 공사도 수행했습니다. 또한 타르퀴니우스는 군사적으로 기병대를 2배로 증원해서 사비니족과의 전투에 나섰습니다. 로마군은 콜라티아와 그 도시 남부와 서부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사비니족과의 전투가 끝난 후에는 남쪽의 라틴인들을 향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코르니쿨룸, 피쿨레아, 카메리아, 크루스투메리움, 아메리올라, 메둘리아, 노멘툼 등 여러 도시들을 하나씩 차례로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타르퀴니우스 왕은 우연히 세르비우스라는 에트루리아 소년을 만났습니다. 왕은 왠지 이 소년이 마음에 들어 친아들과 함께 길렀습니다. 이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의 능력에 맞설 사람이 로마 귀족 자제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세르비우스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타르퀴니우스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던 선왕 앙쿠스의 두 아들은 타르퀴니우스가 이처럼 세르비우스를 후대하자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타르퀴니우스의 치세가 37년에 이르렀을 무렵에도 여전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원로원의 평판도 좋았기 때문에 만약 타르퀴니우스 왕이 세르비우스를 추천한다면 결국 세르비우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앙쿠스의 두 아들은 닥쳤던 개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앙쿠스의 두 아들은 타르퀴니우스 왕을 암살합니다. 이렇게 치세 37년이 될 무렵 타르퀴니우스 왕은 암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타르퀴니우스 왕이 암살당한 뒤 타르퀴니우스의 왕비는 자신의 두 아들이 아니라 사위인 세르비우스를 불러서 재빨리 왕위를 차지하라고 권했습니다. 6대왕 세르비우스는 결국 미네에서의 선거를 거치지 않고 원로원의 결의만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르비우스는 선왕 타르퀴니우스의 개발 사업을 마무리 짓는 일부터 서둘렀습니다. 습지대 간척 사업과 유피테르 신전 건립은 끝났기 때문에 그는 로마 전체를 지키는 성벽을 완성하는 일부터 마무리했습니다. 이 성벽은 오늘날까지도 세르비우스 성벽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르비우스가 한 일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군제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재산에 따라서 5계급으로 나눴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구성해야 하는 백인대 수가 달라졌고 준비해야 하는 군장의 차이가 났습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많은 백인대를 만들어야 했고 준비하는 군장이 많아졌습니다. 백인대 한 대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백인대가 많으면 행사할 수 있는 투표수도 많아집니다. 결국 제1계급과 제2계급이 더욱 큰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의무도 지는 것이므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르비우스 왕은 자신의 왕위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선왕 타르퀴니우스의 두 아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주어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타르퀴니우스의 첫째 아들에게는 첫째 딸을 시집보냈고 타르퀴니우스의 둘째 아들에게는 둘째 딸을 시집보냈습니다. 하지만 타르퀴니우스의 첫째 아들은 성격이 드세고 야망을 품고 있었고 타르퀴니우스의 둘째 아들은 온건했습니다. 세르비우스의 첫째 딸은 온건했지만 둘째 딸은 성격이 드세고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우스의 둘째 딸은 성격이 온건한 남편을 사사건건 멸시했습니다. 결국 자신과 성격이 비슷한 제부를 유혹했습니다. 곧이어 성격이 온화한 타르퀴니우스의 둘째 아들과 세르비우스의 첫째 딸은 급사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호라비가 된 타르퀴니우스의 첫째 아들과 세르비우스의 둘째 딸은 재혼을 했습니다. 세르비우스의 둘째 딸이 타르퀴니우스의 첫째 아들을 자꾸 부추겼습니다. 결국 타르퀴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지지했던 에트루리아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무장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원로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르비우스 왕이 원론으로 찾아왔지만 타르퀴니우스는 세르비우스를 번쩍 들어 원론 출입구 계단 위에서 왕을 내던졌습니다. 세르비우스는 굴욕감을 씹으며 대궐로 돌아왔지만 타르퀴니우스가 보낸 자객들에게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제위 44년째 해였습니다. 7대 왕이 된 타르퀴니우스는 로물루스도 매장되지 않았다는 되먹지 않은 말을 하면서 세르비우스 왕의 장례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우스 왕을 지지했던 원로 의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리를 순전히 무력으로 찬탈했기 때문에 공포정지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심리 없이 그 자신의 권위만으로 중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원로원의 조언을 청하지도 민의 찬반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그를 오마랑 타르퀴니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독재자 타르퀴니우스가 몰락하게 된 계기는 왕의 아들인 섹스투스에 의해서 촉발되었습니다. 섹스투스의 친구 중에 콜라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콜라티누스의 아내는 루크레티아라는 여자였는데 섹스투스가 이 여자를 짝사랑했습니다. 콜라티누스가 집을 비운 틈에 섹스투스는 칼을 들고 루크레티아를 찾아갔고 루크레티아를 능욕했습니다. 그날 밤 루크레티아는 로마에 있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하인을 보냈고 병고가 일어났으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급히 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인 루크레티우스는 발레리우스를 데리고 왔고 남편인 콜라티누스는 유니우스 브루투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루크레티아는 도착한 네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네 사람에게 복수를 맹세시킨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장도를 뽑아 가슴에 꽂았습니다. 네 사람은 루크레티아 유해를 포름 로마노의 연설대 위에 앉혔습니다. 브루투스는 정숙하고 행실이 올바른 귀족 여성이 당한 일을 설명하고 타르퀴니우스 왕이 선왕 세르비우스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왕이며 폭압적인 정치를 펴고 있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그의 일가를 로마에서 추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로마인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타르퀴니우스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브루투스의 제안에 커다란 함성으로 찬성의 뜻을 펴온 민중은 민병대를 결성하는 브루투스의 호소에 열렬히 응했습니다. 이때쯤 타르퀴니우스 스페루부스는 아르데아의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병고를 알게 된 왕은 피하 부대만 데리고 로마에 돌아왔지만 성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방하기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만 데리고 에트루리아의 도시 카이레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오마랑 타르퀴니우스의 치세는 25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은 로물루스 사후 로마 왕정기의 6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